안녕하세요, 일보입니다. 요즘 차트를 너무 게으르게 봐가지고 아침마다 분석을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찍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해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이랑은 매매를 거의 안 했다가 어제 저녁에만 잠깐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 벌었지? 한 7달러 정도 벌었나? 그러고 본절 나갔는데 일단 지금 분석을 한번 그냥 보고 난 다음인 상황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5분봉에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 차트 상황을 좀 보면 FTX 파산으로 FTX 파산이랑 그 다음에 CPI가 잘 나왔던 거랑 뭐 복합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아마. CPI는 이 근처가 아닌가? 아무튼 급락을 하고 이평도 다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여기까지는 이평을 그래도 어떻게 잘 모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됐죠. 이때 당시에도 매매가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를 뭐 반익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에 털렸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운 매매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락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반등이 금방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죠. 이평도 계속 내려올 것이고 5분봉에서 보고 있지만 큰 봉으로 갈수록 더 위에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마다 극복해야 되는 이평이 많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많은 저항을 만날 테니까 조정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양상으로 뭔가 진짜 빅 이벤트가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평을 막 한 번에 다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조정 파동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조정 파동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하락 힘을 유지하는 관점을 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하락이 추세가 나오냐 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조정이냐 아니면 얘를 극복하는 본 추세를 이어가는 거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BC 카운팅을 여기 ABC 보이고 여기도 ABC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렴을 했죠. 이게 주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래로 하방 이탈해서 요 추세를 이어가는 삼각 수렴 다음에 요 추세를 이어가는 이렇게 일단 보이긴 하는데 이 삼각 수렴은 삼각 수렴을 하면 원래는 이제 좀 응축이 됐다가 추세가 터지니까 더 좀 세게 나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A파에 비해서 더 짧게 나왔죠. 이 수렴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사실 긋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보면 여기서 수렴이 끝나고 그다음에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이탈 뭐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 일단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어놨고요. 그래서 ABC 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A 파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 파동이 A 파동인데 일단은 요 A 다음에 요 보수적으로 두 번째 파동의 크기를 가지고 1대1 재보면 여기 딱 맞죠. 두 번째 파동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두 번째 파동을 보고 탈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A 파동 입구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언제 봤는데 만약에 A 파동 크기를 이걸로 본다. 그러면 요 근처네요. 요 근처에서 탈출을 할 수도 있었겠다. 1대1을 본다면 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요런 거를 본다고 하면 이러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러면 입구 크기 같이 보이는 어떤 약간 그죠? 얘를 봤어야 되나? A, B, C, D, E인데 위로 뚫는 척하고 내려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건 좀 그러니까 이 ABCD 이 삼각형이 입구를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이걸 ABC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야 일단 지금은 말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요 A로 입구를 보면 한 요쯤 탈출이었을 거고, 요거를 만큼만 봤다 보수적으로, 그러면 요 정도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요 올라간 파동은 거래량이 조금 있긴 했지만 세부 분석은 안 해봤는데, 굳이 한다면 이렇게 A, B, A, B, C 이렇게 해야 되나? 임펄스 같지는 않으니까 뭐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A하고 만약에 요걸 B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좀 그러지 않고 뭉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렇게 만약에 추세를 그으면 그거는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매 어제는 그냥 저녁에 차트 열어놓고 이쯤에서 분석을 하는데, 뭔가 여기서 딱 뭔가를 잡기에는 그렇게 막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저기 와이프 오기 전에 저녁하고 있다가, 저녁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알람이 1분봉에서 울렸더라고요. 1분봉에서 요거 얘네들이 울리는데, 이 봉이 여러 개 울었잖아요. 한 3개? 한 2번 울고 좀 있다가 여기 2번 울었을 때 여기서 봤나 보다. 여기서 2번 울길래 밥하다가 뛰어와서 봤더니 그냥 뭐 별건 아니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붙어서 요만큼 올리고 맞고 좀 더 올렸는데 여기도 거래량 알람이 떴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고점을 높였는데 RSI는 고점을 낮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낮췄는데 여기는 올라갔죠. 이걸 보려고 한 게 맞나? 여기구나. 아무튼 여기 울었을 때, 여기 울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차트를 봤더니 여기에 터졌었네, 들어갈 수 있는 RSI가 있었네 하고서 여기서 들어갔나 봐요. 뭐 복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숏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느자구 없이 잡은 거라서 그냥 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을 보는 게 나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잡을 때도 손절을 짧게 이거보다 살짝 위에 손절 잡고, 숏이니까 여기서 진짜로 한 요 정도였나? 0.6% 정도 손절 잡고, 밑에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0.6%로 잡고 그냥 베팅을 한 20달러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달러를 0.6% 손절 잡고 하면은 한 3,000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3,000불을 박았죠. 레버리지가 10배 레버리지니까 300불을 10배로 3,000불로 만들어서 박은 거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노미널로 300, 3,000 그냥 넣으면 알아서 돼요. 여기다 3,000 넣고 손절 여기다가 잡아서 한 20불 손절 생각하고 손절 잡고, 그리고 나서 이 피보를 쟀을 거예요. 처음에 아닌가, 여러 가지 봤을 텐데, 이거 피보도 뭐 이것도 저것도 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계속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대충 확인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일부익절을 계속 날린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차트가 더 길어져서 제가 지금 확장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 근처에 매물대가 있을 거라고, 그 넥라인 같은 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익절하고 2차 익절도 여기에 넥라인 같은 거를 생각해서 또 2차 익절도 하고, 근데 1차 익절, 2차 익절이 너무 쉽게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요리하고 있는데 익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봤는데 이게 소파동만 보고 들어갔으니까 빨리 익절하는 건 맞긴 맞는 판단이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었으면 되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익절, 2차 익절은 요 안에서 했지만 나머지 분량은
좀 이제 큼직큼직하게 익절을, 이 큰 피부에 대해서 익절 자리를 놨었는데 뭐 안 주고 올라가서 본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바닉바닉이랑 75% 익절을 내고 터진 거라서, 그 손절을 짧게 놨었기 때문에 이게 20불 손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0.5, 0.6인데 20불 손절이면은 비중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버는 거에 비하면 뭐 이렇게 합쳐서 한 6, 7달러 익절이 나가고, 여기서도 나머지 7달러가 수익 중이었는데 완익을 쳤으면은 더 좋았겠죠? 근데 본전이 나갔다. 그러니까 전체 번 돈이 7달러지만 여기서 그냥 익절을 날렸으면 이렇게 더 내려오기도 했었고, 그러면 수익이 2배가 될 수 있었다. 요즘 제가 하는 트레이딩 이걸 보니까 완익을 친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손절이 나가는데, 익절을 치고 나서 손절이 나가는데, 익절을 본절로 놓고 손절이 나가고, 이거는 이제 올라갔으니까 뭐 더 기다렸으면 내려오긴 했지만 결과론인 거고, 일부 익절을 했으니까 본절로 옮겨 놓은 거죠. 원래는 익절이 손절이 이 정도였을 텐데 이걸 손절을 그냥 냅뒀었더라도 이번엔 터졌었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소파동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큰 파동을 본 거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갑자기 그러니까 큰 파동을 분석을 했든 안 했든 줄 때 먹어야 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손절을 짧게 잡으면 소파동 안에서 익절을 해도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한번 트레이딩에서 10달러 이상 나오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제 수준에서는. 물론 손익비는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이게 손절은 20불인데 먹은 거는 7달러다? 그럼 이게 누적되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단순 손익비만 볼 때 그런 거고, 대신에 요새는 들어가면 거의 일부 익절은 하긴 하는 것 같거든요. 잠깐이라도 나오는 거를 먹긴 먹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소파동 안에서 익절을 망설이지 말아야겠다. 지금 보통 반익만 치는데 이번에는 반익하고 또 반익을 해서 75%를 먹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돌려줬는데 그래도 좀 아깝죠? 나머지 7달러가 여기까지 왔던 거. 그렇긴 한데 또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조정이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금 10시 반 발표가 잘 나와서 어제 그 PPI 나왔죠. 그래서 올라갔던 모양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소파동 안에서 2번의 익절은 날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저는 분명히 나머지 물량을 본전을 낼 테니까. 거의 완익이 나간 경우가 없어요. 소파동 안에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들어갈 때 비중을 손절 크기에 맞춰서 큼직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손절 크기에 따라서 포지션 자동 조정되게 해놨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 같으면은 모든 베팅에 뭐 그냥 10배에다가 시드에 뭐 20%, 30% 이렇게 했을 텐데, 시드에 20%, 30% 하면 제가 지금 500달러가 10배니까 5000달러까지가 풀 시드일 텐데, 레버를 포함한. 거기서 뭐 30%를 들어가도 5천에 30이면 뭐 한 2천 좀 안 되는 거지. 16,000, 17,000 정도 되는 건가? 그 정도 들어갔을 거잖아요. 평소대로 하면. 근데 이렇게 그냥 0.6% 손절에 20달러를 걸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니까 3,000불을 넣을 수 있었죠. 그 3,000불을 넣고 익절을 조금 가져갔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어제도 뭐 차트를 안 볼 때니까 뭐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거
아마 좀 큰 피보로 보면 뭐 요거 기준으로 내려온 거에 대한 상승을 본다든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컵핸들,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 조정 파동 모양이니까 여기서 샀으면 바로 손절 낼 것보다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뭐 고점까지 왔다가 내려오는 걸 보고 여기서 턴다든지, 조금 더 버텼으면 뭐 여기서 여기가 이거에 대한 0.5 구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에 대한 걸 봤다. 그러면 저는 한 7, 8, 6까지 왔던 상태에서 숏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반익을 치긴 익절이 나가긴 했지만, 익절이 안 나갔더라도 올라갔어도 이 고점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번 보고, 내려올 때 아니면 여기서 물을 타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배운 대로의 방식이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차트를 안 보고 있었으니까 본절에 거는 건 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절을 냈으면 본절에 걸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라도 살려야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지금 나온 차트를 좀 보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이 정도 구간을 봤을 때, 짧게 이 정도 구간을 봤을 때 제일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가격대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요 커다란 것도 하나의 좀 수렴처럼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이 가격대로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뭐 이렇게 막 넘나들고 있어요. 넘나들고 있으면 이 앞에 누적된 매물대는 해소를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계속 넘나들면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걸 또 확인을 해봤거든요. 얘를 너무 높아졌네 얘가. 얘를 기간을 짧게 봐도 여전히 여기가 뭉쳐요. 얘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봐도 이 구간에 어쨌든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화가 됐다 할지언정 여기 요 조그만 거 안에서도 여기가 넥라인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도 여기가 618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굵은 초록 색깔 요게 1시간봉에서 봤을 때 121선일 거예요. 1시간봉에서 121선, 요거 제일 얇은 선, 요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요 작은 요 그림 안에서는 여기에 강한 넥라인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평선들도 왔는데 걔네들이랑 근처에 가격이 있다. 근데 지금 살짝 위에 있긴 한데 뭐 넘나들고 있는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그냥 가격이 제일 거래량이 밀집된 곳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피보 비율 관점으로 봤을 때, 추세 추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은 깊었잖아요. 여기 886까지 왔어요.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은 886까지 왔고, 또 이 하락분에 대한 상승은 요거죠. 618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락 힘이 좀 더 강해 보이기는 한다. 좀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락 힘이 강한데 아직 하락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밀집된 라인에 이평선도 아래로 깔리고 있다. 5분봉 상에서. 물론 이건 1시간봉의 121선이고, 그래서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기는 한다.
혹시 얘가 위로 많이 뚫어주고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한다면 그럼 이제 상승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방이 맞고 얘를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보더라도 618도 못 간 상황. 786은 뚫고 지지받았죠. 786은 뚫고, 그러니까 236 하락에 대한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가 아니라 한번 올라왔었다가 내려가서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236을 지지한다고 좋게 볼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상방을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그냥 여기 이 강력한 매물대를 만드는 중이고 하방 이탈하고 저항받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가보면, 큰 프레임으로 갈수록 이평선들은 이렇게 계속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의미 있어 보이는 라인들 그어놓은 게 있고,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영향을 받았고, 근데 여기 영향을 받은 이유가 뭐 예전 거긴 한데, 그 이제 몇 년, 그러니까 뭐 주봉까지 갔을 때 피보 이것저것 그어보면 나오는 유력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걔를 강하게 하방 이탈한 거니까 혹시 얘가 나중에 상방으로 가더라도 얘한테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거예요. 한 번에 뚫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요 선들이 제가 뭐 이 피보도 재보고 뭐 전체에 대한 되돌림도 재보고 해서 뭐 이것저것 체크를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린 요 라인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볼 땐 요 빨간 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12,000 정도예요. 12,000 정도고. 12,000이 빨간 라인인 거는 여기에 거래량이 좀 실린 가격대였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게 과거에 그러긴 했지만, 그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기대하는 건 있지만,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했던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서 의미가 없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는 12,000에 보고 있긴 한데, 결국은 10,000달러대에 여기에 또 박스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픽스드 레인지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뭉쳐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여기서 거래량의 차이가 확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희망을 걸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픽스드 이 레인지 볼륨을 되게 자주 보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제 PPI도 잘 나와가지고 뭐 주식시장도 좀 반등을 주다가 뭐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서 지금 뭐 다시 조금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만 봤을 때는 피크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요. 경제지표는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다. 내년에 인플레는 고점을 찍었더라도 금리도 높고 통화량은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도 아니야. 지금 주식 물려있는 사람들 아직 다 털고 나간 거 아니죠? 지금 학습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또 돈 풀 거야. 금리는 내려가고 다시 주식시장에 부흥이 올 거야 라는 기대치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경기 침체 우려와 연준의 매파 그거는 스탠스는 좀 더 길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참고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문제가 많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일단 이머징 국가는 더 많은 타격을, 그러니까 더 크게 흔들릴 거고, 뭐 얼마 전에 하워드 막스가 한국에 왔다 갔는지 뭐 인터뷰 영상이 돌아다니던데 한국에 투자 안 하잖아요. 몸을 사려야 될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1,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 자산이 그 경기 침체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더 오래 힘들 것 같다. 결국은 뭐 펀더멘털이건 뭐 내재 가치가 있건 없건 파동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통화량과 경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뭐 횡보를 쭉 하던 좀 더 내려오던 어쨌든 상방을 보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의미 있는 요 라인들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잡설이 많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